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미래 산업이잖아요. EV 그리고 로봇. 이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데 오늘 저희는 바로 이 DIC라는 기업의 흥미로운 전환 과정을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서요. 네,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DIC의 현재 그리고 미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뭐랄까 안정적인 기존 사업이 있고요. 그 위에 EV 부품, 또 로봇 감속기라는 이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 이걸 중심으로 좀 분석해 보고요. 재무 상태나 전망까지도요? 네, 당연하죠. 재무 상태, 또 시장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기회 요인, 또 반대로 리스크 요인까지 당신께서 꼭 아셔야 할 정보들을 좀 입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DIC의 현재 사업 구조부터 볼까요? 자동차 변속기 기어, 또 중장비 부품, 이런 전통적인 사업이 여전히 탄탄하죠.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든든한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안정적인 기반이랄까요? 그렇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역시 성장 동력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EV 부품 사업. 맞습니다. 첫 번째 성장 엔진이죠. 핵심은 역시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는 EV 감속기고요. 그리고 그랜저나 K8 같은 차에 들어가는 전자식 변속 시스템, SBW라고 하죠.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SBW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이게 단순히 변속 편의성만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기계적인 연결이 사라지니까 차량 내부 공간 설계가 훨씬 자유로워져요. 경량화에도 좋고요. 아, 그렇군요. 특히 그 미국 켄터키 공장, 데일 USA 얘기가 많던데요. 이게 그냥 공장 하나 더 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들 하던데 IRA 대응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켄터키 공장은 단순 생산 능력 확대 그 이상이죠. 북미 EV 시장, 특히 IRA 혜택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뭐랄까 전력적인 승부수라고 봐야 합니다. 승부수다. 네, 2025년에 예상 매출이 1,500억인데 이 중에 1,100억 원이 순증가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수주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아, 이미 수주를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무게중심을 미국으로 옮겨서 리스크는 좀 분산하고 성장은 더 빠르게 가져가겠다. 이런 명확한 의도가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베팅이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성장 엔진. 이게 어쩌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로봇 감속기. 이건 왜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사이클로이드 방식의 정밀 감속기 때문입니다. 로봇 관절의 움직임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워요. 기술적으로요? 어떤 면에서요? 작은 크기에서 아주 높은 힘, 그러니까 토크를 내야 하고요. 동시에 움직임의 오차, 백내시라고 하죠. 이건 거의 없어야 하고 또 오랫동안 고장 없이 버텨야 하는 내구성까지. 이 모든 걸 만족시켜야 하거든요. 와, 듣기만 해도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소수의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시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걸 국산화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부품 하나 만드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거의 이권 기업들 놀이터였던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셈이고 만약 성공한다면 이건 한국 로봇 산업 전체의 기술 자립도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죠. 와, 그래서 그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여기에 감속기 공급 논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시장이 주목하는 거죠. 물론 회사에서는 아직 초기 기술 검토 단계고 논의 중이다 이렇게 확인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만약 성사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엄청날 겁니다. 다른 국내 기업들하고도 수준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자, 그럼 실적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 분기에 약간 적자가 났다고 하던데 마이너스 6.8억 원. 괜찮은 건가요? 보고서에서는 성장을 위한 투자성 적자다 이렇게 분석했던데요. 네, 대체로 시장 분석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공장 건설 관련 투자, 캐펙스라든지 국내 설비 이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좀 집중됐던 시기니까요.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었다. 그렇죠. 물론 이런 투자성 비용 말고 다른 숨어있는 비율 문제는 없냐? 이런 질문이 아예 없을 순 없겠지만 일단 제공된 자료들로 보면 미래 성장을 위한 계획된 지출이었다.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전망은 상당히 밝게 보는군요.
미국 법인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고요. 매출 8,270억에 영업이익 326억 이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걸 주가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요? 자, 2025년 예상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한 643원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럼 지금 주가 6,350원 기준으로 보면 선행 T가 10배가 채 안 되는 거죠. P 10배 미만. 네. 참고로 P는 현재 주가가 1주당 예상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10배 미만이라면 EV랑 로봇이라는 이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감안했을 때 저평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시장에서는 주로 어떤 테마로 이 종목을 보고 있나요? 역시 로봇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현재 주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테마는 단연 로봇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실적 개선과 직접 연결되는 EV 자동차 부품 테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켄터키 공장과 관련된 미국 제조업 부흥 테마도 있고요. 신사업 얘기도 있던데요. ESS나 배터리 소화 솔루션 같은 거요? 네. 최근에는 그런 신사업도 추진 중이죠. 이것도 결국 EV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관점에서 잠재력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기대감들이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유입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들의 평균 매수 추정가는 대략 5,500원에서 6,100원 사이 정도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움직일 가장 결정적인 요인들, 기회랑 리스크는 뭘로 봐야 할까요? 가장 큰 기회 요인이자 주가 상승의 강력한 트리거는 역시 로봇 감속기 첫 수주 확정 공시입니다. 이게 딱 터져주면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될 수 있겠죠. 그게 가장 크군요. 네, 그리고 미국 법인 실적이 예상대로 잘 나와주는 것, 또 신사업이 가시화되는 것도 중요한 기회 요인이고요. 반대로 리스크는 뭘까요? 당연히 로봇 수주가 계속 지연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겠죠. 수주 실패 리스크. 그렇죠. 또 미국 공장 안정화가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그리고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전기차 수요 둔화, 그 캐즘 현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얼리 어답터 시장에서 대중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시기요. 이게 예상보다 심화되는 것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다 종합해서 분석 사료에 나온 주가 예측 시나리오로 좀 보면요. 일단 EV 실적 개선만 반영했을 때 객관적인 목표 주가는 한 9,500원 수준으로 제시가 됩니다. 9,500원? 네. 근데 만약에 로봇 수주까지 확정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면 19,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반대로 여러 악재가 좀 겹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4,500원 수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분석가들의 시각일 뿐이고요. 네, 정리를 해보면 DIC는 확실히 안정적인 기존 사업 기반 위에 EV와 로봇이라는 아주 강력한 미래 성장 날개를 달고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미국 법인의 실제 성과, 그리고 무엇보다 로봇 감속기 수주 결과가 이 대전환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DIC가 정말로 현대차 같은 이런 대기업의 로봇 핵심 부품을 성공적으로 공급하게 된다면요.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해외 기술에 많이 의존해왔던 다른 첨단 부품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 또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일으킬 더 큰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